예의 힘. 관계는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지는 기술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죠.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이상하게도 관계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표정 하나에 오해가 생기고, 작은 기대가 큰 섭섭함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2300년 전 중국 사상가 순자가 말한 예의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가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관계는 무너진다. 이 한 문장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일자. 예란 형식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우리는 흔히 예라고 하면 절차, 격식, 딱딱한 의식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결혼식에서 하는 절, 제사상 차리는 순서, 어른께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형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한 예는 그런 거칠애가 아닙니다. 예는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는 감정과 감정 사이에 놓는 안전거리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상담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딸에게 서운했던 건 딸의 말 때문이 아니야. 딸은 그냥 평범하게 말했을 뿐이야. 문제는 내가 딸에게 너무 기대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래. 딸의 작은 말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도 큰 상처가 됩니다. 너무 친밀하면 오히려 조심스러움을 잃게 됩니다. 예는 바로 이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주는 기술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침범하지 않고 친밀하면서도 존중하는 그 절묘한 균형. 그것이 바로 예입니다. 2장. 왜 나이가 들수록 예가 더 중요해지는가? 40대, 50대에는 힘도 있고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역할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 넓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조금 실수해도 조금 서먹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지나면 삶의 관계는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남는 건 가족과 몇 안 되는 지인들 뿐입니다. 이때 예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족과 오래 함께 있어 생기는 관계 피로도 때문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말에 화를 내는지, 어떤 행동이 기분 나쁜지, 어떤 표정이 불편한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점점 예가 사라집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함께할수록 예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무례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년의 감정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육체적 에너지가 넘쳐서 감정적 충격도 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면서 사소한 일에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감정은 유리컵처럼 깨지기 쉽다. 젊을 때는 플라스틱 컵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은 유리컵이 되어간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말이 60대가 넘어서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셋째, 기대가 커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배우자한테 이만큼 했는데. 이런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이 커집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가 없으면 욕망이 끝없이 커진다. 기대도 욕망의 한 형태입니다. 예는 이 욕망을
이 기대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예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장. 말의 예. 무슨 말이든 솔직하면 좋은 시대는 끝났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난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할 말은 해야지.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말들이 젊은 시절에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솔직함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혀끝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어떤 60대 남성이 부부 상담센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아내는 그걸 비수처럼 받아들이더라.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나요? 아내가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음식 맛이 왜 이래? 예전엔 이렇게 안 했잖아 했죠. 이 남성은 자신이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들은 건 당신은 이제 예전만 못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노년의 말은 솔직함보다 여백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말해야 한다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말의 예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게 있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야. 같은 말도 따뜻하게 하면 약이 되고 차갑게 하면 독이 돼. 얘는 진실과 배려 사이의 균형입니다. 4장. 거리의 예.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거리를 조절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 살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순자는 이것을 중용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얘는 바로 이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한 6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아들 내외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주들을 돌봐줬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니까 좋아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조금만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저희만의 리듬이 있거든요. 그 순간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도와준 게 잘못인가?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니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와주려 간 게 아니었어. 사실은 내가 외로워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간 거였어. 이 어머니는 그 후로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리 약속을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며느리도 더 편하게 대했고 손주들도 할머니가 오면 더 반가워했습니다. 얘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가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쉬고 새롭게 자랍니다. 5장. 감정의 섣부른 판단을 멈추는 것. 노년의 갈등 대부분은 사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해석과 상상 때문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마음의 욕망을 바르게 인도한다. 감정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다. 한 7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매주 전화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이제 바쁜 척하면서 피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 지난번에 내가 아들 회사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 게 부담스러웠나? 아니면 며느리가 뭐라고 한 건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혼자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지쳐서. 그 순간 아버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빴을 뿐이었죠. 문제는 자신이 혼자서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폭주입니다. 얘는 이 감정이 혼자 달려나가는 것을 잡아줍니다. 잠깐,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대의 입장은 뭘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것이 감정의 예입니다. 6장. 받아들임의 예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한다. 순자는 예란 변화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65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어릴 때부터 매우 가까웠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뭐든 털어놓았고 어머니도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딸은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았고 만나도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딸이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딸이 변한 게 아니라 딸의 역할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딸에게는 자기만의 가정이 있고 자기만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니? 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간섭이라기보다는 엄마, 저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려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엄마가 항상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딸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었구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은 각자의 아픔과 기쁨을 안고 살아갑니다. 얘는 이 변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구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의 예입니다. 7장. 노년의 예는 체면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체면, 거칠해, 꾸밈으로 오해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형식적인 것 지키면 뭐해.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순자는 예를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예는 삶의 평화를 지키는 실질적인 기술입니다.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지만 최근 몇 년간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고 며칠씩 말을 안 하고 다시 풀리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우리 조금만 서로를 더 존중해보자. 예전처럼. 남편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존중.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데. 아내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한테 뭘 부탁할 때 이거 좀 해가 아니라 미안한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게. 남편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이에 갑자기 공손하게 말하니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투가 바뀌니 표정이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뭔지 이제 알겠어. 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야.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얘가 부부 관계까지 바꾸는 순간입니다. 8장. 얘를 지키는 5가지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를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십시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일지 잠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할까? 기분 나쁘게 할까? 꼭 해야 하는 말일까? 안 해도 되는 말일까? 지금 할 말일까? 나중에 할 말일까? 이 3초의 여유가 관계를 구합니다. 둘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도와주되, 과하지 않게,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게,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자식이 찾아올 때까지, 배우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친구가 연락할 때까지. 거리는 소원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셋째, 기대를 줄이고 감사는 늘리십시오. 당연히 이래야지를 줄이고 고마워를 늘리십시오. 배우자가 밥을 해주면 당연한 거 아냐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이 안부 전화를 하면 이제야 전화하니가 아니라 전화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기대는 섭섭함을 키우지만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넷째, 자식과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젊을 땐 이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비교를 멈추십시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먼저 얘를 세우면 상대도 달라집니다. 얘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얘를 지키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얘는 혼자 지키는 것이지만 결국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기술이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기교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에너지로 밀어붙이거나 숫자로 승부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깊이로, 질로, 진심으로 관계를 가꾸어가는 시기입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얘란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삶을 평온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얘가 필요합니다. 얘는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얘를 다시 꺼내어 삶의 한가운데에 놓아보십시오. 조금 멀어졌던 관계가, 조금 서운했던 감정이 얘라는 기술을 통해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여백을 두고, 거리 하나에 존중을 담고, 기대 하나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 인생 후반기를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얘는 젊은 시절의 형식이 아니라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